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의 비대면 이벤트 중 하나인 막국수 빨리 먹기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춘천을 대표하는 푸드파이터 소유비의 최단 시간 막국수 먹기 도전기를 소개합니다. 고향 마을을 카메라 렌즈에 담은 속초 출신 사진작가 문대영 씨. 독특한 돌담마을로 속초의 숨은 여행지로 손꼽히는 상도문 돌담마을이 작가의 고향이라는데요. 어릴 적 추억이 깃든 마을을 통해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전시장과 마을을 찾아 함께 들어봤습니다. 초록빛 싱그러운 5월, 새빨간 양귀비의 황홀한 유혹과 향기로운 초록 허브가 만발한 봄의 정원, 원주 서곡리에서 봄을 만끽해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5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자, 오늘은 월급날이었죠? 농담이고요. 자, 5월 25일 방제 날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요. 방제 훈련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제정된 소중한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서 태풍 그리고 폭우,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재난에 사전에 대비하는 이 방제에 대한 개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자연재해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훈련법과 대응책을 미리 강구한 것과 아무런 준비를 안 했던 것은 분명한 차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괜찮겠지 이렇게 안일한 안전 불감증은 버리고요. 평소에 철저한 훈련법과 대응 수칙들을 잘 점검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소중한 내 자신과 내 가족을 보호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나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스트리밍이 진행 중이니까요. 네. 댓글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진영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혁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오늘 밤에는 주무실 때 이불 꼭 덮고 주무시기 바랄게요. 네, 진영 씨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춘천에서 요즘 이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네. 알고 계셨나요? 저렴하게 구매도 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온라인 대회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먹방 BJ 소유비 씨가 막국수 빨리 먹기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먹방 BJ 소유비 씨라고 하면 지난주에 그 춘천에서 먹방을 선보였던 네. BJ 스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식가였어요. 한 6, 7인분 정도 드시지 않았나 싶은데 맞아요. 맞습니까? 또 이분이 또 인터넷상에서는요, 이 짜장면 빨리 먹기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자, 과연 이 막국수도 그럴 수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 원래 청순 가련한 스타일인데 쓰달지 마세요. 선생님. 닭 여기 잡을까요? 싫어요. 무합스럽게 먹으라고 피디님이 그랬잖아요. 이 마름 예쁘게 먹으라고 했으면 요물요물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남의 눈치 안 보고 참 잘 먹는 그녀 소유비. 나 시집 가야 돼요. 식비 감당할 수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인형아, 어때? 너가 봐도 오늘 예쁘지 않아? 그래, 여기까지 할게. 먹방걸 소유비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오늘의 메뉴는 춘천 막국수입니다. 2021년 춘천 닭갈비 막국수 축제, 또 이번에 막국수 파이터 제가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좀 여성스럽게 좀 입고 왔습니다. 문 남성분들을 좀 설레게 하기 위한 그런 느낌. 코디에 힘도 좋겠다. 어디 식사를 주문해 볼까? 뭐? 소유비가 우리 집에 왔다고? 두둥둥둥둥. 두둥둥둥. 와우. 야, 보통 맞죠? 야, 정말 이거 방송용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양이 은근 많은데요? 막국수 파이터의 심사 기준은 이 막국수를 이제 완막을 하고 그 다음에 휘파람을 불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꼭 도전을 외쳐주셔야 되는 점, 이 점 유의하세요. 일단 이 면수로 위를 조금 보호를 해줘야겠어요.
아우 긴장된다. 너무 오랜만에 푸파라서. 우선 빨리 먹기 최적의 상태로 세팅을 해주고 하나, 둘, 셋, 도전! 와 조망만한 입에 어쩜 저렇게 잘 들어가죠? 뭐든지 빨아들이는 인간 진공청소기. 잠깐만요. 아이고 머리카락까지 다 빨아들이네. 정말 깨끗하게 정돈하고 계속 이어가는 젓가락질. 잠깐만요. 대단하신데요. 아직 30초가 안 그녀의 목표 지났습니다. 시간은 35초였는데요. 과연 작년 여성부 챔피언의 실력이 여전할 것인가? 30초 가나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휘파람만 물면 되는데요. 어머. 어떻게? 다 드신 거예요? 지금 35초 남았어요. 35초 딱 나올 것 같더라고, 진짜. 제작진분들이 준비하신 페이스메이커잖아요. 많이 부담되네요. 아, 많이요? 아. 도전! 수비의 승리욕을 자극하게 만들 수 있는 만만치 않은데요? 0.1톤의 네. 남자. 그 역시 방송국에선 자타공인 푸드파이터인데요. 와, 빠르다. 초반부터 크게 치고 나간 페이스메이커. 영수 씨 그런데 가능합니까? 금세 눈에 띄게 속도가 줄어듭니다. 가능할까요? 이 정도면 약간 점점 버거워 막상막할 보이는 것 같은데요? 모습. 아니요, 조금만 약간 선수인데요. 지금 뱉으면 안 예. 돼요. 멈칫하셨거든요. 가나요? 이제 30초가 다 돼가거든요. 목구멍 좀 더 열고. 자 이제 됩니다. 막바지. 과연 아이고. 아, 잠깐만요. 국물까지는 괜찮은데. 아이고. 40초. 40초요. 40초. 사실 저 40초도 정말 빠른 거잖아요. 그럼요. 1분이 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당근이 목을 찌르는데 와. 당근이. 아니, 제가 예. 그래도 100kg 중에는 소식남으로 100kg예요? 100kg? 네. 아, 진짜요? 그렇게까지 안 보이는데? 100kg 찍으면 소식하는 편입니다. 자, 제가 35초 기록을 깨기 위해서 강촌에서 이제 대룡산 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번에 꼭 그 기록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화이팅! 도전 앞에 깨기네요. 건 리허설했다 치고 그러게요. 제대로 네. 임하게 도전. 따뜻하다 따뜻해. 빈대떡 시켜주면 안 돼요? 35초 기록 깨면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메밀싹이 곱게 올라간 두 번째 이거 막국수.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동치미로 살짝 일단 적셔주고 이 면에 골고루 배줘야 맛있다. 이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비비거나 이렇게 막 정말 준비할 괴롭네요. 때마다 그러게요. 떨려요. 되게 떨려요. 승부욕이 좀 너무 불타오르긴 맛있겠습니다. 하죠. 질 저도 수 잘 먹을 없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록 시간? 명수 씨도 35초 가능합니까? 한번 연습을 화이팅! 해봐야겠네요. 하나, 둘, 셋, 도전! 네 소유비 선수 목구멍을 활짝 열고 흡입을 시작합니다. 정말 빠릅니다. 확실히 2차 시에선 요령이 생겼는지 훨씬 안정적으로 속도가 붙었는데요. 말이죠. 아니, 이미 또 아까 한 그릇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근이 없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 아 벌써 바닥 긁는 소리가 들립니다. 더 빨라졌는데요? 더 빨라졌습니다. 21초, 2초 다 먹었고요. 휘파람이 어머. 어머. 아, 진짜요? 지금 거의 뭐 올림픽 메달 따셨습니다. 15초 줄여보겠습니다. 25초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가능할까요? 이번에 못 끼면 집에 가셔야죠. 아, 이거 막 당근 조심하셔야 될 텐데. 퇴근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도전! 이어지는 페이스메이커 조승민 선수의 2차시 경기. 지지 않아요. 예. 승민 씨도 빠르다. 굉장히 빠른데요. 어설펐던 첫 도전 때와는 달리 침착하고 시원시원하게 빨아들입니다. 상당한 기록 단축이 예상되는데요. 색깔 이제 보면서 네.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배가 고프긴 벌써 더 한데. 해쉬운 면발. 엄두가 안 자, 나요. 이제 휘파람만 불면 돼요. 잠깐만요. 빨리 21초? 빨리. 어떻게 나오나요? 나왔어요. 28초. 와, 안 그러면은 이게 다들 점점 진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친구 봄은 단체전에도 도전합니다. 또 드시는 거잖아요. 상태잖아요. 저희 이 정도 배가 들어가실까요? 차면 세 번째 도전에 지장 가지 않을까요? 3만원 그래도 먹어야 딱 배가 찰 것 같아요. 이게 딱 보기에는 그냥 하나에 한 입을 싹 넣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휘바람이 좀 메리트야. 마지막에 휘파람 휘바람 잘 불어? 오, 잘 부르네. 휘바람 한번 불어보세요. 아, 이게 원래 이게 또 마지막에 이제 휘파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 봄은 도전은 셋 중 가장 빠른 사람의 기록으로 응모됩니다.
저희도 도전해야 돼. 그러게요. 한번 해볼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 올해 막국수 파이터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들. 나갑니다. 과연 최단 기록을 세울 멤버는 누가 될 것인가? 들러리.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섞어내는 이현양이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가우스가 탄생할 것인가? 볼까요? 그 순간 볼까요? 역시 소윤이. 와, 20초. 또 경신했습니다. 이어 조승민 선수도 결승선을 통과하는데요. 와. 저기요, 뭐 하세요? 보시는 거 아니죠? 자, 먹어야 합니다. 뭐 하고 계시죠? 괜찮아요? 자, 우리 제작진 먹어야 하는데요. 1분이 너무 물 줘? 사먹을 주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휘파람만 잘 부는 걸로. 예. 1분 30초. 20초. 진짜로? 27초. 와. 1분 30초. 20초를 달성합니다. 아 근데 저는 보기엔 되게 쉬워 보였거든요. 너무 쉽게 먹으니까. 근데 진짜 어렵네요. 아 근데 나 이제 시작인가 봐. 이제 좀 와요. 그 느낌이. 내가 돈 낼 테니까 나 개인전 한 번만 이거 더 찍어주면 안 돼요? 막국수 지금 3그릇 먹었는데 또 먹겠다고요? 한 그릇만 딱. 몇 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초. 10시까지 지금 20초 못 나오면 지금까지 먹은 거 다 소유비 씨가 다 계산하는 걸로.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몇 초예요? 20초 넘었어요. 설마. 피디님이 계산하시면 설마 10초대가 나오나요? 어떻게 가시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뵙는 걸까요? 자, 막국수 한 그릇을 20초 만에 뚝딱 해치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세계 신기록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진영 씨도 꽤 잘 드시잖아요. 저 잘 먹긴 어떻게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저는 뭐 사실 먹기는 잘 먹는데 빨리 먹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 먹는 속도가 느린 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최다 도전입니다. 저도 그곳에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좀 빨리 먹는 건 힘들지만 네. 안 질리고 계속은 먹을 수 있거든요. 왠지 알아요? 왜요? 춘천 막국수는 맛있거든요. 정답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그냥 막국수로 제가 정했습니다. 좋아요. 네, 2021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요. 네. 5월과 7월 그리고 9월과 12월 이렇게 4시즌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록 비대면이긴 하지만요. 알찬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각 계절마다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저희 모습을 보고 계실 텐데 네네네. 제가 어렸을 때 이 동요를 정말 즐겨서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래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 왜 저를 안 이거는 영수 씨? 아니 이건 사실 명수 씨 노래가 아니에요. 영수 씨. 아니에요? 주제곡이거든요. 제 주제곡. 아니, 그 방송을 하라는데 누가 노래를 하라고 정말 했습니까? 좋겠네. 참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넘어가네요? 노래는요. 제 네네네. 주제곡입니다. 어허? 저도 어렸을 때 주제곡.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거든요. 네. 네네. 내가 진짜 나도 이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을 꿨는데 예. 나왔네요. 제 꿈을 이뤄서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두 분이 말입니다. 네? 제 팬이셨군요. 네? 제 꿈을 대변해 주신 분들이 아닌가. 왜 이러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말입니다. 자, 아까 명수 씨가 불렀던 동요 있지 않습니까? 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을 바꿔야 됩니다. 자, 사진 속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노래는 안 자, 하시는 사진 걸로. 속에 예. 우리 마을을 담기를 희망하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과연 이 주인공이 사진 속에 우리 아름다운 마을을 어떻게 담는지 화면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고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향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다들 그 소중한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그때 그 시절, 그리운 그곳을 바로 이 사진으로 담아내는 분입니다. 과연 그 사진 속에는 어떤 모습들이 또 숨겨져 있을지 오늘 그 작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그리운 어린 날의 옛 추억이 그곳에 닿아 있습니다. 아득한 듯 가까운 듯 나를 만들어준 그곳 고향마을. 돌담 아래 뛰어가던 어린 날의 내가 손에 잡힐 듯 눈에 보일 듯 사무치는 그리움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건네고픈 내 고향 돌담마을. 그곳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I will always remember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속초의 한 카페입니다. 젊은 사진작가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돌담마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따뜻한 색감, 왠지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 바로 이곳이 문대영 작가의 고향 상도문, 일명 돌담마을입니다. 야, 이 그림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쁘네요. 이 마을 이름이 돌담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을 주변에 이렇게 돌담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쌓여있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이 상도문인데 여기가 정말 돌담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돌담하고 이런 마을 예쁜 걸 많이 찍어서 주변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서 찍었고 그 사진을 강릉에서 한번 전시했고 이번에 속초에서 두 번째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고향 마을을 직접 사진으로 담으셨다는 건데 저희가 오늘은 돌담마을 얘기를 좀 듣고 왔거든요. 돌담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상도문이고 상도문은 그 도문동을 세 개로 설악산부터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이 있고 거기로 옆으로 흐르는 하천이 쌍천이라고 있거든요. 그 쌍천에 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로 이제 그 건축이나 뭐 이런 걸 했으니까 가장 구하기 쉬웠던 돌로 그래서 돌담이나 이런 걸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담이 예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돌담 마을이라고 그때부터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감각에 맞춰 소위 SNS에서 한창 뜨고 있다는 마을.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2021년 새로운 분위기에 편승해 속초의 핫한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마을을 알게 되고 그곳을 좋아한다는 건 아무래도 작가로서 기쁜 일이겠죠. 20대에 고향을 떠나온 작가는 여러 가지 상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혹시 지금 고향을 떠나서 계셨던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나가 있었으니까 한 2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꽤 오랜 시간을 타지에서 생활하신 건데 그럼 고향에 가실 때마다 느낌이 좀 색다르시겠어요? 네,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돌담이 있었지만 그 돌담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했다가 대학교 친구가 한번 집에 놀러 와서 너네 돌담 참 예쁘다. 그때부터 그 돌담이 더 다르게 보였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전국에 놀러 다닐 일이 많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우리 동네만큼 예쁜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 상도문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도문 옆에 흐르던 쌍천. 쌍천엔 유달리 돌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돌을 날라 담벼락을 짓고 집을 만들고 어느새 마을은 돌담이 예쁜 그런 동네가 됐죠. 작가와 함께 거리를 걷습니다. 또 다른 전시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 전시장마다 다른 컨셉, 다른 테마로 꾸며져 있다는데요. 전시는 천장을 보시면 벽이 아닌 천장에 자리한 사진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쪽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지금 좀 잘려서 잘 안 보이겠죠? 그래도 되게 예쁜데요, 여기? 네, 그 길인데 그 양옆으로 돌담들이 종류 좀 다르게 좀 돼 있고 해서. 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전시회장으로 한번 와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전시회는 조금 독특한 게요. 이 세 개의 전시장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말이 이제 장소는 세 군데이지만 이 골목 자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봐서 이 골목 길을 이렇게 오면서 상도문에도 이제 길이 있으니까 길을 오면서 이 자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머리 조심하시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옥탑방 전시장에선 누워야 합니다. 고향 마을에서 가져온 돌을 베고 누워 작가의 어린 시절을 작가가 하고픈 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거죠. 그의 고향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또 문득 그 작가님의 고향 마을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작가님하고 함께 이 돌담 마을에 와봤잖아요. 이 작품으로만 보던 곳이 바로 여기였네요. 예, 맞습니다. 사진 속 온기를 전하던 작가의 고향 마을은 눈으로 봐도 그 모습 그대로 여전합니다. 물론 돌집은 많이 사라지고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작가에겐 어릴 적 추억 상자겠죠. 언제나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카메라. 오늘도 셔터를 누르기 바쁩니다. 네, 이렇게 직접 다시 고향에 돌아오시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뭐 2주에 한 번씩 여기 들어오는 곳이라서 뭐 딱히 새로울 건 없는데 올 때마다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랑 엽서랑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저희 고향 집입니다. 와,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상점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되게 네. 맛있는 것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슈퍼, 그죠? 지금의 슈퍼죠. 예전 슈퍼로 지금 이용하고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판만 아직 남아 있는 거 상태고요. 아, 그럼 부모님만 계시는 거군요? 네, 지금 여기 부모님 살고 계시고. 슈퍼집 아들. 어린 시절 으쓱하기도 했었죠. 지금도 여전히 슈퍼집 아들이라 불리는 문대영 씨는 이제 사진작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점점 유명해지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러면 마을의 모습이 지금이랑은 조금 바뀔 텐데 그건 좀 어떠세요? 이게 마을이 점점 이제 유명해지면서 뭐 예술 작가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동네가 좀 더 예뻐지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다 보면 그게 또 해가 되지 않을까, 그 동네 분들이 또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는 분들하고 여기 이제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이 상생해서 좀 더 예쁜 마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 같은 건 혹시 어떻게 되세요? 네, 그 작가로서는 앞으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작가들하고 많은 그런 사진 작업이나 뭐 다른 작업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작가로서는 앞으로 이제 저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진을 찍고 또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걷기 좋은 예쁜 동네. 그리 크지 않아 둘러보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진작가의 길을 걷기 전부터 언제나 손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는 문대영 작가는 이곳에서 20여 년 세월을 쌓았습니다. 돌과 함께 말이죠. 앞으로도 관심 있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돌멩이 하나, 잎사귀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와, 정말 이 마을이랑 사진이 그야말로 그냥 다 제 스타일입니다. 제 스타일. 이 요즘 말로 또 별스타그램 갬성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저기 가서 예쁜 사진 찍어보고 싶은데 뭐 혹시 뭐 같이 가실 분 계세요? 저요. 제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일단은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고 양산을 쓰고요. 골목골목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돌담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저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리라. 그래요? 예. 편한 신발 신고 가야 알겠습니다. 오래 걸을 수가 있죠, 예. 명수 씨.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인공 작가님께서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우리 두 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바라던 대로 앞으로 많은 우리 시민분들께 작가님의 그 마을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작가님도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자, 계속해서 전국은 지금 오늘은 문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따뜻하고 포근함을 주는 공예가 있어요. 네. 그 공예는 목공예입니다. 자, 오늘 목공예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경북 문경에 가면요, 이 나무에 푹 빠져있는 목공예 작가가 있습니다. 일상을 나무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장동철 작가님을 함께 만나보시죠. 사각사각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나무 깎는 소리.
자연스럽고 따뜻한 감을 주는 게 목공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나무에 반해 나무집을 지어온 20여 년의 세월. 이제 문경시 산양면의 털을 잡고 나무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문경살이 11년 차 장동철 목수가 조각하는 목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슥슥 삭삭 나무 깎는 소리로 경쾌한 하루를 시작하는 경북 문경시 산양면. 이곳에서 나무에 푹 빠진 한 남자, 오늘의 주인공 장동철 씨를 만났습니다.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장동철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우드 카빙을 위주로 하는 목공방, 수작업 목공방입니다. 도마, 숟가락 등 생활용품부터 고급스러운 뽐내는 볼펜 등 소품까지 나무로 만들지 못하는 분야가 없다는데요. 장동철 씨는 많은 지역 중에서 왜 문경에서 나무와 사랑에 빠진 걸까요? 문경 세제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자연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귀촌을 결심하게 됐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보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11년째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무에 반해 나무집을 지은 지 어언 20년. 고향 용인을 떠나 문경의 털을 내리고 나무와 오순도순 살고 있는 목수 장동철 씨. 나무집 짓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더 쉬운 거고 그리고 뭐 가장 간단하고 형상화를 시킬 때 어떤 건축물에 도면화 작업이 쉽고 그 다음에 공기가 짧고 짓고 나서 재활용도 가능하고 철거를 했을 경우에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집이 목조주택이라 보면 되죠. 평범한 나무가 작품이 되는 공간. 나무마다 제각기 가진 결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나무를 사용한다 해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 탄생한다는 말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우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나무의 결이 단단하고 그리고 목리가 아주 예쁘죠. 보통 보면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드우드 그리고 목리가 아주 예쁜 나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목을 말리는 것부터 다듬는 것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목공예. 그야말로 느림의 미학을 실천 중인데요. 예전에는 나무집 짓는 일을 많이 했어요. 한 20년 동안 나무집을 짓다가 집 짓는 일에 조금은 이제 체력이 부담이 되니까 소목수로 돌아선 거죠. 지금은 이제 집에 필요한 가구들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주변에서 이런 가구들을 부탁을 해와서 공방을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그래서 공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나무와의 인연. 이제 장동철 목수에게 목공예란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의 인생 자체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가진 결들이 다 다르듯이 목공도 작업하시는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또 쓰시는 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목공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너무 획일화되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감을 주는 게 목공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조각돌을 대기만 해도 품고 있던 무늬를 내어주는 나무들. 작은 소품을 비롯해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공예 작품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물건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다반 종류나 아니면 소반 종류, 그다음에 뭐 화병, 그러니까 소품 위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요. 또 차도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작품들 사이에서 장동철 목공예 작가의 최애 작품은 바로 의자. 정성이 많이 들어간 만큼 애정 또한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의자를 많이 좋아해서 이런 편한 의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만들게 된 것 같죠. 이런 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수공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죠. 슥슥 기분 좋게 나무 가는 소리가 작업실을 채우고 투박했던 나무 한 덩이가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집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쉽게 버려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 것들이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고 그래 줬으면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정성을 담아서 작업을 하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무가 가진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수업도 한창.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다 보니 조용히 나무를 깎다 보면 머릿속 가득했던 잡념도 사라지기 마련. 집에서 사용하시는 수저나 아니면 저분, 그다음에 스푼, 티스푼, 그다음에 조그만 소량의 접시들 그런 것들을 오디카빙으로 주로 수업을 하고 있죠. 나무가 지닌 본연의 모습을 통해 공예의 가치를 더하는 장동철 목공예 작가. 때론 베이고 나무에 스쳐 성할 날이 없는 그의 손은 또 다른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를 좀 표현하고 싶은 욕심에 제가 이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내년의 주제, 이제 전시의 주제는 나, 오늘의 나, 어제의 나, 아니면 미래의 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조각 작품으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목공예를 통한 귀촌 생활을 완성해가는 목수 장동철 씨. 그가 나무와 함께 이루고픈 꿈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드커빙 수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목표로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목제품이 좀 더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따뜻함과 포근함으로 빠져드는 목공예의 세계. 나무를 깎고 다듬으며 행복을 주는 사람 장동철 목수의 공방엔 앞으로도 일상과 함께하는 나무 이야기가 가득할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 지내시죠?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좋은 것만 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 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봄이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봄과 여름 서로 교차하는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맘때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아름다운 요소는요, 초록빛깔 찬란한 자연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꽃과 식물, 이맘때 가장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요소들인데요. 빨간색 양귀비꽃, 그리고 향이 좋은 허브, 원주 서곡리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싱그러운 봄의 계절 5월입니다. 요즘 들어서 보이는 이 초록빛의 산과 들의 빛깔이 제 마음을 정말 설레이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계절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을 제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이 새빨간 봄꽃의 유혹과 그리고 향기로운 허브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원주에서 찾은 봄의 정원, 판부면 서곡리에서 2021년의 봄을 만끽해 보시죠. 원주시 판도면 서곡리. 이 계절을 가장 화려하게 만끽할 수 있는 봄의 정원이 활짝 열렸습니다. 33,000여 평의 시골 들녘을 화려하게 수놓은 새빨간 유혹.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의 백만송이 꽃향귀비 정원인데요. 위원장님이 직접 이렇게 정원을 가꾸시는데도 또 힘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양귀비꽃 정원이 어떤 정원인지 그리고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저희들 양귀비 그 꽃을 심어서 정원을 가꾸는데 상당히 꽃은 지금 피고 있는데 그 방역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람에서 앉는 부분 그런 부분을 소독하고 청소하고 닦고 그리고 입구에다가 올해는 소독약하고 열 추적을 확실하게 그 검열을 해가지고 출입할 수 있게끔 그리고 미열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입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그 준비를 했습니다. 꽃은 뭐 갈수록 6월 3일까지니까 꽃이 많이 핍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정말 백만송이 그 꽃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양귀비꽃을 이렇게까지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거든요. 이 진홍색의 꽃을 받치고 있는 이 꽃대 줄기에 보이세요? 이 무수히 많은 가시 같은 털의 모습이 뭐랄까 이 범접할 수 없는 도도함과 우아함 그리고 사랑스러움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저처럼요. 얇은 꽃잎이 투명하게 하늘거리다가도 강렬한 진홍빛의 꽃 물결이 우아함과 도도함을 놓지 않는 꽃 양귀비. 그야말로 천하일색 양귀비를 닮아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이 꽃이라는 게 항상 늘 마음을 설레게 하잖아요. 한번 둘러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진짜 너무 이쁘네요. 그리고 양귀비가 정말 양귀비 꽃이네요. 그렇게 이쁘게 아주 처음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해마다 축제 때마다 한 번씩 들리거든요. 근데 올해도 오니까 여전히 꽃도 아름답고 마음도 힐링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흔하지 않고 원주시에서 늘 관심을 갖고 또 여기 서곡리 또 주민들이 이렇게 축제를 열어주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감상을 하고 힐링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네.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꽃밭을 관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들이 고안을 해낸 방법인데 이제는 양귀비 꽃밭 하면 빨간 우산이 될 정도로 뭔가 대명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뭔가 이렇게 우산을 쓰고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들판 가득 꽃향기에 취해 걷다 보면 연두빛 물결이 일렁이는 호밀밭도 만날 수 있는데요. 또 이런 예쁜 풍경을 들고 셀카를 안 찍을 수 없잖아요. 혼자서 찍으니까 이 광활한 풍경이 다 안 담기긴 하는데 일단 어느 각도가 좋을까? 하나, 둘, 셋. 초록빛 자연 속에서 완성하는 내 인생 최고의 인생샷. 어때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바람 따라 불어오는 이 봄의 향기란 너무 좋다. 아니 지금까지 눈으로 봄을 만나봤다면요. 이제부터는요. 향기로 봄을 제대로 느껴볼 시간입니다. 오감을 충족하는 곳.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 허브로 봄의 향기를 따라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넉넉한 햇살과 흙, 바람이 초록빛 향기를 키워내는 곳. 서곡리의 봄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향기 정원입니다. 이곳은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치유의 농장이기도 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공간에 오자마자요. 뭐랄까, 이 허브 향이 그냥 이만큼이 저를 그냥 반겨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세요? 네, 제가 사실 조금 피곤했는데 피로한 느낌도 조금 사라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업됐어요. 이 기분 좋은 거 무엇? 아니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허브 농장입니다. 여기에 한 1,800평 정도의 농장이고 그리고 50여 종의 허브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허브하면 이 서양의 식물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또 동양의 허브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혹시 이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동서양의 만남이라고 해서 동양의 허브와 서양의 허브를 브랜딩한 지금 이거 차입니다. 동양에 있는 허브들과 서양에 있는 허브들의 그 좋은 부분들만을 다 추출을 해서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그럼 어디 맛을 한번 볼까요? 역시 진짜 이 허브가 정서를 안정되게 해주는 것 같잖아요. 이거 한 잔에 지금 이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나요? 오늘 밤에 굉장히 잠을 잘 자겠는데요. 아로마라는 것은 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라피라는 것은 치유하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향으로 치유를 하는, 그러니까 향치유가 되겠죠. 식물의 향과 약효를 이용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향기치유법 아로마 테라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에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에 그만인데요. 그럼 잠시 향기로운 명상을 하면서 나이도 시름도 잊어볼까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혹시 이 허브에서 계절의 향기를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직접 허브 클래스에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하고 계세요? 허브 하면은 우리한테 봄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허브가 우리 농업에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이 허브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명상을 해보니까 일상에서 찌든 스트레스나 이런 피로들이 싹 이렇게 말끔하게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동서양의 허브를 이용해서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허브티도 만들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이 안에요. 캐모마일, 레몬버베나, 귤껍질, 대추씨 등의 7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밀봉하니까 직접 만든 나만의 허브티 완성! 지금부턴 힐링 티타임 시간. 직접 만든 블렌딩 허브티로 나만의 쉼표도 즐겨봅니다. 이거 괜찮네요. 정말 괜찮네요. 예, 심신 안정, 예, 효과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에 있는 듯한 느낌 충분히 받았고요.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오, 허브차를 드시니까 갑자기 안색이 막 좋아지시면서 혈액순환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직접 만든 걸 이렇게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좀 힐링이 되는 기분이랄까? 허브 차를 커피를 대용해서 마시면은 정신 건강이나 뭐 이런 숙면이나 마음의 평안을 좀 찾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예. 아, 이렇게 봄이 지나가는 길목. 저는 오늘 예쁜 꽃도 보고 좋은 향도 맡고 정말이지 좋은 것만 했는데요. 우리 주변의 자연을 둘러보면요, 지나가는 계절이 주는 힐링 포인트가 꼭 있잖아요. 여러분도 허브로 힐링하세요. 이 하늘하늘 마치 새빨간 셀로판지가 이 바람에 나부끼는 듯한 정말 네. 아름다운 양귀비꽃 정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초록빛 호밀밭과 백일홍밭까지 이 볼거리가 더 풍성해졌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양귀비 꽃밭의 명물이잖아요. 빨간 우산 들고서 인생샷 한번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산 참 좋아하네요, 우리 명수 씨. 그러니까 양산, 네. 우산 다 좋습니다. 자, 올해는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뭐 체험 프로그램이나 체험 부스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고요. 관람 방향도 한 방향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을 측에서도 엄청난 노력과 그런 고민을 기울인 결과겠죠. 네, 맞습니다. 양귀비 꽃밭은요, 다음 달 6일까지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셔서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고요. 또 서곡리의 허브 농원에서의 힐링 체험도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드려야죠.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자, 카톡 지은맘님이 보내주셨고요. 문대영 작가는 총각 때부터 알고 있는데 정말 순수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아까 그 작가님 우리 작품을 봤었잖아요. 작품에서 그 성실한 면모가 정말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연이 있죠. 네, 벚꽃축제도 열리는 아름다운 상도문 돌담마을,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축제도 열려 맛있는 것도 맛볼 수 있는 돌담마을은 떡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 먹는 떡. 떡마을이기도 합니다. 와, 제가 진짜 별명이 떡돌이거든요. 떡돌이요? 떡을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네. 떡돌이요. 떡을 떡돌이 좋습니다. 좋아하는데 빵은 안 좋아하세요? 빵도 좋아요. 뭐예요? 뭡니까? 도리도리 외자를 좋아합니다. 외자. 떡, 알겠습니다. 빵, 예, 자, 다음 좋습니다. 소식도 먼저 볼까요? 네. 나의 다람쥐님께서 주셨어요. 네, 돌담 진짜 예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담 쓰담쓰담 하면서 네. 양산 들고 걸어 다니면서 휴식을 취해야겠다. 그러면 또 인생샷 건질 수 있고요. 네네. 양귀비 꽃밭에서만 건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돌담 앞에서도 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명수 씨가 평소에 비 올 때도 우산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양산을 챙기시네요. 이 정도면 명수 씨 이거 그 무슨 아닙니다. 인생샷을 건지려면요. 아, 예. 그 정도 수고로움은 필수입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자,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현대짱님이 주셨습니다. 소유비 씨 파이팅! 아까 아마 네네. 신기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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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초를 엄청 세우기 위해서 낮아요. 맞습니다. 아마 가능하십니까? 한번 도전해볼까요, 저희? 한 2분 정도면 가능하지 단- 않을까? 저희 셋이서 한번 네.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단체로 경기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또 마지막 사연까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1시간 동안 박진영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이 5월, 네. 7월, 또 9월, 12월 이렇게 4달 동안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진행이 되고요. 또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들과 대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춘천에 놀러 오셔서 축제 즐기는 동시에 허기진 배도 닭갈비와 막국수로 채워보는 거 어떨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다리는 두 명의 의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도 평생 내 몸을 무료로 봐주는 주치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네. 걷기는요, 인류의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걷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자, 최근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짧지만 수시로 많이 걸어줄수록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특히 1000보씩 걸을 때마다, 걷기를 1000보씩 할 때마다 사망 위험은 30%씩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께서 10,000보 혹은 그 이상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 단기간에 걷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것보다는 짧더라도 수시로 걸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겠죠? 네, 평소에 뭐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뭐 억지로 시간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그 걷기량을 늘려가다 보면 더 재미도 붙고 건강까지도 챙겨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황사도 물러나고요. 네. 더위도 잠시 주춤한다고 하니까요. 걷기로 여러분들의 활력 되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